우리가 이렇게 좀 사람들은 이제 여기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가 힘든 문제를 가져와서 해결하려고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배우는 것은 어떤 거냐면 문제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외부에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럼 외부에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하면 계속 이렇게 문제가 더 자꾸 커져요. 그럼 문제는 어디 있냐면 나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우리 에고가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의 초점을 정확하게 이제 내가 딱 맞출 때 거기서 우리가 이제 그럼 그럼 나라는 것을 나는 뭘 나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럼 내가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 그게 나가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이제 이렇게 남편한테 초점을 맞춘다든가 아니면 부인한테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 그 사람의 그게 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내한테는 고통이 돼요. 그리고 자식한테 내가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자식의 어떤 그런 부분이 내 뜻대로 안 되는 모든 부분이 다 고통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다가 나를 갖다가 이렇게 무엇을 나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나라는 것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딱 이렇게 내가 이미지를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나라고 이렇게 해요. 이런 사람이 나야, 이런 감정이 있는 사람이 나고, 이런 것들이 나야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다가 자기가 틀을 딱 이렇게 지어버려요. 그럼 거기에 틀을 딱 지으면 어떻게 되어버리냐면, 나라고 고정되어 버리는 거기에다가 그게 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우리 몸에는, 우리는 거대한 하나의 생명 덩어리와 같아요. 그 생명이 이렇게 몸에서 흘러간단 말이에요. 감정도 흐르고 생각도 흐르고 이렇게 에너지도 흐르고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나라고 하는 어떤 자아를 하나를 갖다 이렇게 딱 만들어내는 순간에 내 생명 에너지가 그 안으로 이렇게 딱 털지어지면서 고기가 딱 얼어버려요. 그러면 나는 그게 점점 이렇게 이제 그게 나를 강화시키면 이게 얼음이 더 단단해진다. 아주 땡땡한 얼음이 돼버려요. 자, 이 얼음을 가지고 이제 뭐냐가 상대를 만나려고 해요. 그럼 내가 얼어 있는 상태에서 상대를 만나다 보니까 다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얼음하고 이게 섞이질 못해요. 왜? 얼어버리잖아요. 그죠? 이게 녹아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녹으면 똑같은 물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열어라.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풀어라. 상대한테 좀 더 이렇게 따뜻하게 열고 나가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얼어있는 이 마음으로는 상대하고 지금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대도 얼음이고 나도 얼음인데 얼음과 얼음이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죠? 계속 만나면 부딪히는 것밖에 안 되지. 그러면 우리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자꾸 만나서 하나 되어야지 우리가 행복해진단 말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지금 뭐냐면 아이하고도 그렇고 부모하고도 그렇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잘 하나가 되었을 때 가장 행복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뭔가 지금 부모를 만나도 불편하고 지금 자식을 만나도 불편하고 부부가 서로 있어도 불편하고 주변 사람들 만나면 불편하고 이렇다 그러면 이게 나는 완전히 얼음 덩어리 속에서 이렇게 갇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얼어 있는데 이제 우리는 뭐냐면 내가 얼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 세상이 지금 뭐냐면 이게 안 된다고 이게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해야 할 것은 지금 이 명상을 하면서 내가 얼어 있는 내 마음을 녹여내는 거예요. 녹여내야지 내가 나라는 것이 이렇게 녹아서 확장이 돼야 된다고. 확장이 되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확장이 된 만큼 상대를 갖다 이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담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또 담아줄 수가 있고 옆에 아이들도 그렇고 이렇게 그걸 담아줄 수가 있는데 내가 나를 자꾸 지키려고 해요. 근데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더 고립되고 더 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킬 게 없단 말이에요. 왜? 나라는 것은 허상이기 때문에.
나라는 것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라는 것을 생각을 한계 지어주는 순간에 그게 나가 되어버려요. 내가 자존심 지키려고 하면 그때부터 그게 나가 되어서 상대로부터 계속 기분 나쁘고 불편하고 자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나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여러분이 너무나 익숙하게 내가 그걸 나라고 이렇게 딱 고정시킨 게 있어요. 지금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익숙하게 일으키는 그 감정이 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익숙하게 느끼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게 지금 뭐냐면 내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근데 그것은 다 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고정시키는지 안 고정시키는지 이제 그걸 이렇게 자기를 한번 보는 거예요. 수치심이 일어나게 되면 자꾸 이렇게 얼게 돼요. 나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가두게 되거든요.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자꾸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숨기게 된다. 그럼 여기 다 점점 더 벽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해결하는 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자꾸 표현하는 거 있죠. 그 표현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불편한데도 이 표현한다는 것은 이 흘러가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내가 얼어 있는 걸 갖다가 이렇게 흘러버리는 상대한테 이렇게 뭐 싸우는 것도 흘러버리는 거고요. 싸우는 것도 좋은 겁니다. 싸우는 것도 이렇게 에너지를 흘러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뭔가 그래서 상대하고 뭐 불편한 게 생겨도 그건 괜찮아요. 왜? 내 거 흘러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제 표현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도 아마 다 겪었을 거예요. 그래서 되게 우리가 타이밍을 이야기할 때 내가 느낄 때가 타이밍이다. 그러니까 그 순간이 타이밍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하고 이제 관계 속에서 내가 이렇게 뭔가 이게 좀 불편했어요. 근데 잘 몰라. 근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뭔가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럼 그때가 타이밍입니다. 내가 느낄 때가 타이밍이에요. 왜냐면 근데 이게 사람마다 이 감각이 다르기 때문에 빨리 느끼는 사람이 있고 늦게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늦게 느끼면 지금 뭐냐면 타이밍이 지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사실 타이밍이라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내가 느낄 때가 타이밍입니다. 그게. 그래서 내가 느낄 때 그때 이제 하면 돼요. 뭐든지. 예를 들어서 뭐 물건을 사다가 불편했다 그러면 기분 나빴어요. 근데 집에 와갖고 뭐 기분 나빠요. 그럼 전화합니다. 전화가 아니 아까 이거 상당히 기분 나쁘더라. 그게 타이밍이에요. 그 자리에서 안 해도 돼. 뒷북치는 것 같아. 아, 뒷북 없습니다. 뒷북이라 하는 게 없어요. 뒷북도 없고 앞북도 없고요. 그냥 복입니다. 그냥 두드리면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으로 내가 이렇게 쉬었는데 뒷북 친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 이게 내 것을 못 흐르게 해버린다. 네. 그럼 저 아버지랑 불법 엄청 많아져. 아버지랑 불쾌 너무 많아지. 아버지가 이렇게 그가 이렇게 그동안 불편한 게 있으면 아버지하고 기회가 될 때 편안할 때 이라고 자꾸 표현해봐. 근데 이제 아버지를 갖다 무시하고 싸우듯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표현에 대한 얘기를 중요하게 많이 얘기하는데 왜 지나서라도 하라고 하냐 하면 상대한테 내 감정이 이렇다 하는 것을 알려서 사과를 받기 위한 것보다는 내 안에 일어난 느낌, 그 감정을 내가 만나주는 날 위한 걸로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내 안에 일어난 어떤 느낌을 내가 만나주지 않고 자꾸 지났다고 또 미루고 지났다고 또 미루고 하다 보면 계속 내 안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어긋나게 되는 화가 자꾸 생기게 돼요. 그리고 또 쫄리게 되고 말하기 전에 그러다 보면 또 말할 때 이게 매끄럽게 안 나가거나 잘 안 나가져서 또 놓치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일어난 그 느낌을 내가 만나주는 걸로 하라는 거지. 뭔가 내가 옳았고 상대가 잘못됐다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예전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감정, 느낌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 항상 화가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막상 딱 자리에 대면하면 또 못하게 되고 그 자기 느낌 자체를 아예 모르시는데 그분이 여기서 이제 그런 자기 감정, 느낌을 이렇게 자꾸 관찰하고 늦게라도 그렇게 표현하는 걸 배우다 보니까 점점 이게 단축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1년 지나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렇게 기억이 나가지고 막 화가 느닷없이 올라와가지고 엉뚱한 데 터트리고 이랬었었는데 점점점 이제 한 열흘 되니까 자기 거 느낌, 그때 감정을 알게 되고 일주일 만에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일 만에 알게 되고 이러면서 자기 감정을 자꾸 만나주면서 이 감정이 굉장히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감정을 표현한다는 게 자기 걸 느껴서 표현한다는 게 이제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고 또 하나는 내가 내 느낌을 자꾸 무시하잖아요. 이제 좋은 게 좋다고 남들 이미지 뭐 많은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렇게 자기가 자기 감정을 자꾸 별거 아니라고 무시하게 되면 이게 바깥으로 투사가 돼요. 남들이 나를 무시할 거야. 남들이 나를 우습게 할 거야. 이렇게 투사가 돌아가요. 그래서 이 연결고리점을 잘 못 풀어요. 왜 내 안에 무시라는 감정과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이미지 갖게 된 거에 대해서 풀지를 못해요. 진짜 중요한 건 내 안에 감정, 가령 화가 났으면 내 안에 화난 느낌이 나한테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걸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안 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까짓 거 갖고 말한다고 나를 너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뭐 많은 붙는 해석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내 안에 화를 내가 안 만나주면 자꾸 이제 상대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요? 이미지 지키는 형으로 가버리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를 자꾸 잃어버리게 되지. 그래서 지나서라도 내 안에 그런 느낌이 지금도 있으면 그건 지금 있는 거니까 해라 하고 하는 거고 민희 같은 경우는 지나간 걸 가지고 말을 하면 안 되고 지금 아버지와 엮인 어떤 상황을 가지고 자기 느낌을 표현해주면 지나간 걸 건드리는 게 아니니까 퉁친 건 퉁친 거고 지금 또 일어나는 게 있단 말이야. 지금이요? 지금 일어나는 거. 근데 지금 일어난 과거 일이 아직도 일어나서 과거 일이 생각나서 지금 이렇게 바로 또 일어나는 거지. 그것은 이제 마음을 본인이 좀 다스릴 필요성이 있고 근데 이제 지금도 아버지가 자꾸 뭔가 간섭하면서 똑바로 안 한다고 뭔가 이렇게 나를 무시하거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그거에 대한 반응. 지금 걸 반응하는 말이에요. 지금 거 반응. 근데 지금 걸 하지 않으면 또 이게 내일 모레 글피가 되면 지금과 똑같은 화가 돼서 또 그렇게 얹혀지게 된다 이 얘기지. 과거에 얹혀졌던 것처럼. 그러니까 과거는 이제 퉁쳤잖아 너. 네가 허락했잖아. 그러면 허락했는 건 허락했는 거지. 그건 놓고. 자 그럼 또 이게 있어. 옛날에 아버지가 너를 막 눈치 보게 쪼았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아버지는 눈치를 안 주는데 스스로 쪼여. 날 게으르다고 볼까, 지금 막 아직까지 잔다고 나무랄까, 이렇게 쪼인단 말이야. 자,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로 반응을 해줘야 돼. 어떻게 반응할까? 거기서 반응을 하지 않으면 계속 그것이 사실이 돼서 돌아가, 너 안에서는. 그렇다 그러면 이제, 너를 가볍게 해주기 위해서, 아유, 제가 오늘 좀 늦게 일어났는데, 우리 아버지 눈치가 보이네? 라든지. 아버지, 제가, 가볍게. 어제 뭐 알바를 늦게 끝나가지고, 오늘 좀 피곤해서 그랬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 던지든지. 그러니까 이제 네 것을 이렇게 던지면, 네 에너지를 던져버리면, 이제 이렇게 상대가, 그렇게 이제, 이렇게 상대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네 에너지를 던지면 상대가 어떤 반응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진다고. 근데 이제 너가 네 걸 이제 이렇게 성우 쌤이 이야기했듯이 그걸 이야기하지 않고
상대를 이래 보면서 너의 눈치 불편함을 보지. 이제 투사해 버리는 거지. 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볼 거야.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할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외부를 이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지. 그런데 외부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다시 이야기, 외부에서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외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모든 일은 어디서 일어나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걸 흘러보내면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알아차렸을 때, 그 알아차리는 그 순간에 지금 타이밍이 없다 이 말이에요. 타이밍은 내가 알아차리는 순간이 타이밍이에요. 이게 좀 어리석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벌써 어떤 모르겠어. 상황에 내가 되게 화가 나요. 내가 화가 나는 게 내가 분명히 이해는 하면서도 화가 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화가 나는 감정 자체가 되게 막 상대를 비난하고 그 다음에 깎아내리고 싶어하고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나를 표현해야지, 내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 라고 그 화가 나는 순간에 그 정제되지 않은 감정을 발사를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상대가 너무 필요 이상으로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마음과 달리 필요 이상으로 상처를 받게 되지 않을까. 그게 과연 지혜로운 일일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에는 이렇게 화내는 게 상대에게 보복을 당할까봐 아니면 내 안에서 내 스스로에게 죄책감으로 보복할까봐 이게 두려워서 화를 참기도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렇게까지 해서 저 사람을 상처 입혀가지고 저 사람이 힘든 거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과연 자기 마음 편하자고 이렇게 무조건 표현하는 게 그게 과연 옳은 일이, 그게 과연 지혜로운 선택일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화가 나도 한 며칠 묵혀요. 그거를 계속 화가 난 상태로 며칠 묵혔다가 충분히 생각하고 조금 가다듬어진 감정으로 그걸 표현을 하거든요. 그건 아주 좋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중에서 제일 큰 에너지가 화라는 에너지죠, 그죠? 그래서 화라는 에너지는 나를 지키는 에너지면서도 상대를 베어버리는 에너지단 말이에요. 화를 어떻게 쓰느냐는 것이 상당히 우리가 중요해요. 근데 화라는 에너지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의 에너지 자체와 화를 표현하는 것은 다릅니다. 자, 화는 에너지 자체는 그냥 하나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때문에 많이 슬퍼요. 이 슬픔은 내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부끄럽다 말입니다. 그 부끄러움도 그냥 그 사람은 그냥 이렇게 그냥 나를 봤을 뿐인데 아니면 그냥 나에게 뭔가 한마디 했을 뿐인데 나는 그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이 느낌이라는 것은 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화도 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은 아니다 말이에요. 저 사람의 어떤 걸로 인해서 내 안에 화가 촉발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자, 그럼 화의 에너지는 내 거예요. 그렇지만 뭐냐면 저 사람의 어떤 동기 유발은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불편한 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이제 이것을 표현하는 것은 괜찮아요. 자, 당신이 왜? 모르는 마음으로. 당신이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내가 불편했다. 어떤 마음으로 내한테 그렇게 했었는지, 이렇게 이제 상대한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걸 우리는 표현이라 그래요. 표현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 것을 이렇게, 나의 화를 상대가 만나주길 원하는 마음으로, 내 화를 확 냅니다. 화를 확 내면 상대가 내 화가 저 사람 화났고 하면서 나의 마음을 만나주려고 미안해 그렇게 너 그랬어 잘못했어 그렇게 해서 참 힘들었겠네 하면서 만나주길 원하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내는 화는 나의 화를 저 상대가 만나주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화를 탁 냈는데 저 사람이 안 만나줘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더 화낼 거라고 그래요. 이제 조금 하니까 화 안 만나줘.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이제 더 크게 화를 내요. 근데 또 안 만나줘요. 이제 어떻게 해요? 극단적으로 갑니다. 그렇게 이제 나의 화를 상대가 끝까지 만나주기를 강요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화는 뭐냐면 내가 지금 만나서 아, 나 화났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걸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아, 나 지금 내 안에 화가 지금 이렇게 해서 났구나. 이걸 가지고 상대한테 이제 표현해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좀 화가 나네요. 아, 근데 이런 부분 때문에 좀 화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당신의 마음이 뭐였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자기의 어떤 그게 수 있겠죠. 그 사람의 의도와 나의 의도가 지금 달라서 내가 생긴 감정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진짜 나를 무시해서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게 내가 물어봄으로 인해서 그게 드러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구나. 그러고 이 사람이 진짜 뭐냐면 나를 무시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되죠.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이 화의 감정을 이제 이 내 거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외로움이라는 감정도 저 사람이 나한테 줬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슬픔이라는 감정도 상대가 나를 슬프게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한테 슬프게 했다든지 나를 화나게 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행동이 모든 사람이 다 화가 나야 되고 모든 사람이 다 슬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나만 그렇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이건 내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 것을 만나줘요. 내 것을 만나서 이걸 이제 밖으로 이걸 흘러보내줘야 돼요.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보는 거예요. 상대한테. 아, 저는 이런 감정이 들어요, 지금. 아, 저는 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소외감이 든다. 아, 외롭다. 당신이 저는 나를 좀 이렇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좀 그런 느낌이 안 들고 좀 뭔가를 나를 갖다가 이렇게 배척하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본인 안에 있는 이런 감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비춰주셨는데 바로바로 반응을 하면 굉장히 나도 깔끔해지고 상대도 깔끔해질 걸 내 욕구를 나름 참을 때에는 이렇게 배려한다라는 걸로 참았지만 결국 그게 드러나는 나중에 결과는 이렇게 이제 자꾸 얹혀진 것이 화라는 걸로 돼서 우리는 이제 터지거나 상대를 오해하게 하거나 도저히 못 참아주는 그냥 아무 반응을 안 했는데도 쑥쑥 올라오게 하는 이제 이런 감정을 형성한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화를 표현해도 된다는 건 막 맨날 싸워서 상대를 공격하고 다치게 하자는 게 화를 표현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 것을 적절히 표현하지 못하면 쌓인 감정이 화인데 그 감정도 그럼 우리가 참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내 숨통을 트이게 하고 내 숨통이 트인 건 결국 상대 숨통도 트이게 해줄 수 있는 여유가 우리는 있어요. 근데 내 숨통을 못 트이게 하면 상대 숨통까지 좋아요 우리는. 자기의 욕구를 조금 편안하게 흘려보냈다면 그런 누적된 감정들이 우리는 쌓이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말을 들으면 극단적으로 이렇게 좀 듣지 말고 그래서 표현이라는 게 지금 이걸 가지고 비추었을 때 어떤 영향을 지금 볼까? 지금 자기가 이야기할 때가 바로 가장 자기가 지금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지금 그 상태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자기의 그런 아까 우리 성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어떤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자기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면서 수행을 엄청 오래 다녔어요. 그게 뭐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도 이게 해소가 안 됐단 말이에요. 대학 시절부터 온갖 불교 동아리는 앞에 나서서 다 하시는 분이었고요. 결국 그런 자기 감정을 이렇게 안 만나주다 보니까 아무리 수행을 해도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결국은 이 감정 처리가 안 돼서 그 분노 때문에 나오시게 된 계기도 있었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 여기 와서 지금 잘 지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를 보려고 와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무엇을 볼 건가, 나의 어떤 패턴과 나의 어떤 습관으로부터 내가 지금 자유로워질 거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하려고 여기 와 있는 거지. 여기 와서 사람들하고 좀 친해지고 좋은 관계 만들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와서 어떤 감정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것은 나를 비출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예요. 그때 뭐냐면 내 것을 한번 드러내보고 그것은 내한테
즉 원장이 저한테도 되고요. 우리 성우님한테, 성우쌤한테 이렇게 해도 되고, 여러분들 여기서는 내 것을 비춰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할 때가 가장 또 퍼펙트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일단 드러낸 이것은 용기고, 또 이거 뭐냐면 자기를 위한 하나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흘러가는 거니까. 근데 하고 나서 그렇게 막 싹 가볍진 않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아이수가 좀 필요하고, 있는 것을 있는 걸로 만나준 자신을 좀 더 이렇게 용기, 지지, 좀 따뜻하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힘 안에 있는 것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제 님은 그 얘기를 듣고 어떤 느낌이었는지만 얘기하시면 돼요. 저분이 저런 생각을 가졌고 이거에 대해서는 판단이나 나무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내 느낌이 어떤가. 다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로 생각하는 게 이렇게 다르고, 그리고 또 서로가 어떻게 보면 배려를 한 거예요. 계속 맞춰주려고 하셨고. 예. 그런데 이걸 이렇게 있는 그대로 우리가 그 상황에서 반응을 하지 않으면 좋은 마음을 냈는 게 결국은 좋지 않은 결과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싸움이 안 좋은 건 아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잘 지내려고 하다 보니까 더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여기에서 이것을 해내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는 더 이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 풀어놓아서 우리 한번 이제 내 거 무엇을 비춰야 되는가 그걸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녁에 저희 젊은 사람들이 오면 이것을 치열하게 해요. 근데 이렇게 치열하게 해서 그 조금이라도 있는 찌꺼기를 다 내놓고 나면 진짜 친밀해져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별거 아닌 거라고 하고 또 참거나 상대 위한다고 좋은 게 좋다고 또 이렇게 외면하거나 하다 보면 부부간에 이게 그렇게 얹혀지는 거고, 고부간에 이게 그렇게 얹혀지는 거고, 친구간에도 그렇게 얹혀지는 건데,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얘기들은 진짜 별거 아니지만 자기 안에 있는 것을 근데 안 해봤기 때문에 잘 안 해도 괜찮다. 좀 세게 나가도 괜찮다.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이걸 반복하면서 이제 자꾸 매끄러워지고 화가 되기 전에 표현을 하게 되고, 표현을 하게 되면 반응을 하게 되고, 그럼 반응은 진짜 이제 가볍고 적절히를 하면서 가장 원만한 상태를 만든다는 거거든요. 직면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정확하게 내가 직면을 해서 그 문제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걸 해결해 나가는 게 우리가 이제 이게 힘이거든요. 용기고 이게 이 삶의 주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계속 누적되어 왔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좀 그게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약간 멍해질 수가 있어요. 약간 이게 의식이 싹 뒤로 빠져버려요. 여기에 의식이 이렇게 있으면 어떤 문제가 이렇게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갖다 초점을 딱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딱 본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쑥 빠져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뒤로 물러나 있다가 이렇게 이제 조금 물러나 있다가 이렇게 다시 들어와요. 그게 이제 의식에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뭡니까? 딱 정지된 상태에서 그냥 멍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좀 패턴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옆에서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그렇게 좀 이게 어떤 면에서는 내가 약간 이렇게 쉬는 거고 이렇게 내가 그 문제 자체에서 좀 여유를 가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지금 처리가 안 되니까. 근데 이걸 이제 못하게 해버리면 이게 이제 완전히 이제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게 이제 좀 있는데 어떤 것을 갖다가 이제 지금같이 문제 자체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자세히 좀 더 이렇게 이완된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우리는 여기 와서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 문제 없음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디에서 문제가 일어났냐 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했듯이 나라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 나라고 이렇게 지금 규정하고 있는 이렇게 내가 이것이 나라고 하면 누군가한테 이거 조금만 여기에 내 감정에 약간만 손상돼도 내가 손상됐다고 생각하고요.
아니면 내 이미지가 있는데 이 이미지를 갖다가 약간만 건드리면 내가 건드려졌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내가 생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한정 지은 거거든요. 근데 이 나를 한정 지은 것들이 지금 뭐냐면 우리가 느낄 때 화도 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느끼는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하는 것은 이 근본적인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상대가 지금 바꿔라. 상대가 지금 문제야. 이렇게 해서 지금 저걸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나로 돌아와서 아, 내가 이렇게 한정 짓고 있구나. 아, 내가 이렇게 갇혀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이제 열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해도 문제 없고 뭘 이야기해도 문제 없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냥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을 그냥 흘러보내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못하는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진짜 삶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건 어떤 사람들이 와서 다 상담하는데 지금 좀 더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뭘 만들어주냐면 문제 없음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문제 없는데 왜냐면 내가 보기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문제 있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아이하고도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하고도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내 스스로 문제라고 이렇게 느끼고 있는 그것들이 뭔지를 이제 내가 정확하게 내가 이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근데 이걸 내가 놔버리면 없어요. 그게 우리 이 사람에는 좀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은데 자기가 자기를 막 문제 있다고 문제시하는 사람과 남이 문제 있다고 하는데 자기는 문제 없다고 하는 사람과 그럼 둘 다 문제예요. 사실 둘 다 고통스러워요. 예. 근데 남은 지금 뭔가 대화가 안 되고 뭔가 교감하고 싶은데 아까 용님처럼 그렇게 뒤로 빠져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정체되어 있어요. 그 어떤 부분이. 그래서 그걸로 반복 내가 괴롭거든요. 사실은 빠져 있어서 괜찮은 것 같지만 어떤 문제를 바로 안 직면하니까 없어지는 것 같지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더 계속 증가시키는 거예요. 나는 뒤로 빠지니까 괜찮지만 상대를 계속 붙이지라는 것 같아요. 왜? 이 소통이 안 돼 버리니까. 안 만나지니까. 네, 안 만나지니까. 그러면은 진짜 우리가 대자유인 얘기, 자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진짜 자유인은 나왔을 때에도 내가 그것을 잘 반응하고 처리해서 괜찮아야 되고 뒤로 빠져 있어도 또 상대와 그게 괜찮아야 되고 그랬었을 때 그게 진짜 내 안에 자유로움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뒤로 이렇게 빠지는 게 문제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알아야 돼요, 이걸. 아, 내가 이렇게 하면서 지금 상대와 교감해야 될 걸 못하고 있거나 반응해야 될 걸 못하고 있거나 이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자꾸 관심을 가져서 자기를 비추어서 이제 나와도 괜찮은 지점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뒤로 물러나 있다가 나오면 압력이 많이 받쳐요. 이제 처음에는 그랬죠. 아까 처음엔 서툴다. 그래서 화가 안 내던 사람이 막 확 나가기도 해요. 그러면 이게 잘못되게 보여요. 주변 사람들은. 근데 저희는 잘하고 있다. 못하던 사람이 그렇게 하면서 자기 안에 압력을 지금 빼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지만 막 무턱대고 또 화내는 사람들은 그 화를 좀 조절하는 방법도 저희가 하죠. 무조건 내라, 좋다 이렇게 안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안에 문제 없는데 나를 무엇으로서 이렇게 가둬놓고 있는가. 자기를 자꾸 문제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자기를 문제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저 사람도 문제 있다라고 보게 돼요. 못 봐줘요. 그리고 본인이 뒤로 빠져 있는 사람은 저 사람도 빠져 있길 바래요. 그러면서 빠져 있지 않는 걸 자꾸 문제시해요. 네, 그게 이제 우리 삶에 자꾸 얽혀 들어가는 이제 고통이 되는 거거든요. 자기를 문제시하는 사람은 남 문제시 안 할 것 같죠. 내 탓이야 할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네. 나는 피해자야 이래 되거지. 이런 갈등이 일어나면 저희도 굉장히 쪼여요. 네, 쪼이지만 갈등 없이 좋아지는 건 절대 없다. 부부간에도 싸움 없이 서로 이렇게 진짜 소통하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다.